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드디어 지금 뭐 LTV가 80%다, 뭐 90%다 그런 소리가 아는데 DSR 해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뭐 빠져나오시려는 분들, 빠져나오려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하는 기간에도 뭐 오르는 경우도 있고 내리는 경우도 있고 보합되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기간이 끝난 다음입니다. 한 2년 정도 금리 인상을 2년에서 2년 반, 오래 갈 때는 한 4년 하는데 지옥이죠. 뭐 8, 90%를 풀고는 신혼부부만 하고 안 푼대요. 그냥 안 푼대요, 안 푼대요. 윤석열이 안 푼대요. 주택 대출 풀어낸 이유는 DSR 40% 그대로. 근데 이런 얘기가 뉴스에 이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죠. 예. 여기 바젤세인데 뭐가 돼요? 아니 대출 기조를 풀으면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어요.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대율이라고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예대율. 바젤3 다 하고 있는데 예대율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거든요. 예대율. 이걸 올해부터 하는데 그것도 기업 우선이에요. 예대율. 은행이 예금이 들어온 만큼만 대출해 주는 겁니다. 신예대율 규제이기 때문에 특히 뭐 기업 쪽이라 예대율도 가계가 3, 4년 동안은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예대율,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거랑 가계 부분 완충 자본제도들 보시면은 뭐 작은 가용자금, 필요자본 이런 식의 바젤3 제도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 뭐 경기대 완충 자본에서 은행에서 돈을 쌓아놔야 되는 거라 뭐 없어요. 대출이 안 나와요. 뭐 전시성,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증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가계 부분 경기대 완충 자본인데 뭐가 돼요? 이게 이제 변경전인데 이건 이제는 신예대율 규제라고 그래서 원화 예수금 있는 만큼만 예수된 만큼만 기업 쪽이 좀 더 많고 가계가 더 적어요. 인터넷 뱅크도 예대율 규제해 갖고 이제는 점점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적금을 많이 들면 풀려요. 쉽게 말해서 적금을 많이 들면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적금들 많이 붙게 하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적금을 많이 붙겠죠. 그러면 가계 대출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언제 생기냐? 3, 4년, 최하 3, 4년 후에 생깁니다. 중간중간 좀씩 나고. 근데 이자 올라가는데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받질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3월 달에 여러분 지금 사상 최대로 이자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올해 뭐 이자 오르고 그러는데 올해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6회입니다. 올해만. 내년에 몰라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최소 1.5%, 1.25에서 1.5%까지 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말이 6회죠.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 남은 회의가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7번 중에 만날 때마다 금리 올린다는 거거든요.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데 대출들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 올릴 것 같아, 안 올릴 것 같아요? 1.75%, 1.75. 1.75에서 2.0. 5월 달에 올리죠. 그러면 시중금리 지금 올해 최대 금리가 몇 프로 돌파해요? 8% 돌파하죠. 내년에는. 잘못하면 10% 돌파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싼 금리라고 그래 6에서 7%, 비싼 금리면 1금융권 10%인데 웬간하면 다 20%고 돈 빌립니까? 돈 빌려갖고 부동산 투기해요? 쉽게 해서? 아직 금리 올라가고 원금 상환, 원리금 일치 상환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올립니다. 한강대교라고 그러는 거야. 한강정모라. 많이 올리면 7회인데 6회에 확정됐으니까. 그리고 미국 금리 올리면 달러만 빠져나가면은 기업에서 쌩 난리를 칠 텐데 환율하고 금리 계속 올리죠. 안 된대잖아 손을. 될 수도 있지 마음대로. 환율 대폭등할 수도 있고 잘못 건드리면 환율 대폭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 체제가 신용을 평가받아요. 신용을. 윤석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피치라든지 무디스에서 신용을 평가받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 반대로 가. 그러면 신용등급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라는 거야. 우리가 BS 회원국이에요. FSB라고 금융안정위원회 산하 바젤3 위원회 회원국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제기준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20세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나 회계 기준이 맞지 않아요. 기업 간 거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거래가 많다고 그러는 게 B2C인데
B2B 거래라는 게 있어요. B2B. 기업 간 거래라고 그러거든요. 국제 기업 간, 우리나라 내 기업 간 거래가 아니고 국제 B2B 거래에서 거래할 수 있을까요? 빚쟁이 국가라 뭐를 뭐 국채를 말이 반영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용수단이. 신혼부부 8, 90% 외국도 그렇게 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외국도.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거나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대외적인 충격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두 손 두 발 드는 겁니다. 고물가에 고환율에 전부 고예요. 고. 지금 여러분 어디 돈 쓰기 쉬워요? 돈 쉽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MB 때보다 더 지옥인 나라가 될 거예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거의 뭐 부자들 뭐 면세 감세해주고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에 세금만 잔뜩 매기는 거 그 짓거리 할 텐데 죽는 거 빚진 애들은 그냥 저 죽어요. 시장 원리대로 사채 쓰세요. 예, 각막하고 장기하고 이러면 9천만 원입니다. 사채 쓰셔도 됩니다. 아니 무슨 대출이 걸리냐고 잘못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 못합니다. 누구 돈을 못 갚는데 뭘 돈을 빌려줍니까? 뭐가 통과됐냐 그러면 바보도 아니고 나중에 은행에서 정부의 규준을 풀어주면은 금소법이라고 있어요. 갚지도 못하는 돈 빌려준 거는 떼어먹어도 됩니다. 사채업만 난리 나는 거예요. 갚지도 못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최대한 대출해 준 거 아니에요. 올해 1월 1일부터 뭐예요? 금소법 해갖고 금융소비자보호법 하기 전에 다 빌려줬어요. 은행에서 40년 동안 안 망하도록. 우리나라 부자가 40만 명인데 현금의 65%를 이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40만 명. 가난한 사람 우리나라 60%는 빚밖에 없습니다. KB은행 가면은 현금 10억 이상 있는 사람. 다들 뭐 현금 얼마 안 된다. 현금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이 40만 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40만 명이 현금 10억 원인데 자산으로는 평균 66.5억 원인가 그래요. 여러분 통장에 현금 10억 있는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돈을 빌리는 걸 권리로 알았는데 사실은 금소법 시행하기 전에 최대한 노예들한테 돈을 푸는 거예요. 푸는 거. 다들 뭐 10억 원이 현금 통장에 10억 원인 사람이 있냐고.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억 단위가. 끊임없이 하루에 전쟁 비용이 얼마나인데 문제가 전쟁 기간 동안에 발생하지 않아요. 보통 상은은. 금리는 금리 인상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금리 인상할 때 사기를 많이 치지. 우려는 있는데 모든 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게 하고 잘 알 수 있는 거 야 봐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상당히 큽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한국에 금리 인상하면은 금리 인상할 때 문제보다는 여러분 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리가 인상이 끝난 다음에 후폭풍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파탄난 경우인데 그래도 복군이 뭐니 많이 오겠죠. 러시아 복구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경제가 예전으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후유증이 엄청나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네트워크된 세계 경제가 다시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서로 믿어야지 외국에 물건도 보내고 돈도 받는데 러시아에다가 이제 좀 있으면 국가 부도 선언을 해요. 러시아가. 더 후폭풍이 뭔지 알아요? 러시아가 국가 부도 선언을 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는데. 뭐가 문제냐? 다른 나라도 이게 그거예요. 이 새끼가 돈을 안 갚는데 그럼 너는 이 새끼들이 얘보다 못한 애들은 얘하고 거래했던 러시아가 돈을 못 갚는데 그러면 러시아하고 거래하고 러시아에 돈 받으려고 하는 서유럽들은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러시아하고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은 이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러시아가 문제 아니에요. 러시아가 부도 선언하는 순간 얘하고 연관돼 있던 애들 얘한테 돈 빌려는 애들 전부 다 싹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쇄 반응, 신용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용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무슨 일이 발생하지? 나 이 씨발 이 새끼 못 믿어. 야 3억 원만 꿔줘. 나 못 믿어. 네가 갚을 줄 어떻게 알아 새끼야. 그러니까 전부 못 믿는 거예요. 점점 국제시장에 대금 결제라든지 물물 교환, 국가 간 거래가 대폭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도 한번 나면은.
그게 줄도산 연쇄 반응 효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 후유증인데 디폴트 사택은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신용경색 사탄은 특히 어디가? 이번에 서유럽 파탄이 서유럽. 러시아에 누가 돈 제일 많이 빌려? 서유럽. 그러니까 서유럽에 돈을 빌렸던 애들은 불안하지 않을까? 그 앞으로 러시아 믿고 거래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걸 염려하는 거지. 전부 이 신용경색, 신용위기 이런 거에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낮아빠지면 그 연쇄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얘기하는 거지. 금리가 올라갈 동안까지는 망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서로 못 믿어. 이 돈을 어떻게 빌려? 못 갚아. 서로 이지라라는 거에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인상 기간 동안까지는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가 문제. 여러분, 내가 지금 월 3천 와이프하고 5천 버는데 한 달에 세금 빼고 한 400 가져가는데 원리금하고 뭐하고 300만 원 들어가. 근데 씨발 400만 원 달래. 이제 450만 원 달래 월. 450만 원 달래 은행에서. 처음에는 다 빌려서 갚아요. 한 1년 정도 하다가 근데 이게 사람이 갚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 좀만 버티면 되는데 몇 년 버티면 되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 금리 10%가. 아 씨발 못 갚. 야 나자빠지자 이겁니다. 돈을 안 갚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저 빚쟁이들은. 지금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 사람들이 안 먹혀. 왜? 아니 내가 돈을 빌려서 지금 하면 계속 올라갈 텐데 이자가. 그러니까 네 집 안 산다고. 왜? 이자 때문에. 사고 싶은 얘기가 없어. 하락이고 나발이고 네 집에 대해 흥미가 없는 거. 왜? 돈 빌리면 이자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이자 7% 얘기 나오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상반기 7% 얘기 나오고 있어요. 7%. 주담대 연 7% 시대 머지않았다. 지금 이거 금리 올렸잖아요. 상반기에 뭐 7%. 7% 주담대 신용대출 6%. 누가 돈을 빌려서 주택담보대출 이거 7%에 누가 돈을 빌립니까? 또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전부 이제 혈안이 될 거예요. 이제 지금 집값 오른다. 상반기에 7%, 그럼 하반기에 8% 되는 거 일도 아니죠. 하반기에 최고금리 8% 되고 신용대출 7% 되는 거 일도 아니죠. 내년에 상반기 9%, 하반기 10% 되는 거 일도 아니게 되는 거지. 근데 최고금리가 10% 넘어가면 금리 인상 거 갖고 최고금리가 10% 이상 나면 최하금리가 뭐 2%인가? 최하 5에서 8%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다음에. 돈을 집을 빚내서 집 사람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누가 돈을 내고 해요. 변동금리로 빌린 너만 죽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자가 오르는데 밥값이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오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 오르는 거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눈만 뜨면 계속 올라요. 숨만 쉬어도 돈 나가고 눈만 뜨면 뭐가 계속 올랐대. 여러분 요즘에 기름 휘발유 넣는 게 쉬워? 그래서 BMW 몇 년 된 거하고 소형차 가격이 중고시장 가면은 소형차가 더 비싸는 경우 많아요. 가봐요. 예, 지금 앞으로는 소형차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